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생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 평화가 급격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 싸우고 각각의 영역을 두고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결국 숲속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들은 점차 피로해졌고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자 모두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모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늙은 올빼미가 그 회의의 의장을 맡았고 그는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인간들이 살던 세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고 자신들 중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권력을 양도했지. 그 자가 바로 주권자라 불리며 모든 이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졌다네. 동물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고 자연스레 자신들만의 주권자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누가 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였습니다. 힘이 세고 용맹한 사자가 후보로 나섰지만 호랑이와 표범이 질투하며 반대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코끼리가 후보에 올랐으나 너무 커다란 덩치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몇몇 동물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회의는 결론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때 나이든 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싸움이 계속되면 우리는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대리인을 찾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동물들은 생각에 잠기며 결국 여우의 지혜로운 말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이 균형 잡힌 의회를 구성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의회는 서로 다른 동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숲속의 동물들은 다툼을 멈추고 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늙은 올빼미는 동물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동물들은 인간 세계의 사회계약설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 자신들의 혼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힘으로 숲 소광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동물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적이 드문 울창한 속 깊숙한 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유독 특별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자크 루소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 상태에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마을의 중심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본성과 본질적인 선함을 믿으며 사소한 것도 서로 나누고 배려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을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신비로운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대 도시에서 온 인물로 어쩌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동체 생활에 동참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방문자도 차츰 마을의 삶에 녹아들어갔습니다. 방문자는 하루하루가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경쟁과 비교, 소유욕이 없는 이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선한 인간 본성을 경험하는 독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문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자유롭고 평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한 마을 원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나 소유욕이 아닌 서로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삶의 방식이 결코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자는 점차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매우 풍족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에 대한 관점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는 자신이 돌아가면 어떻게 도시 생활에 이 가치를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 마을에서의 경험을 도시에서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처럼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본래 선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도 마을 사람들과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며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특별한 경험을 늘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본성을 일깨운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알던 효율적 이타주의의 실천자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어. 그의 이름은 톰이었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숍에 들러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 하지만 톰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그곳을 찾은 건 아니었어. 그는 이 작은 습관을 통해 피터 싱어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톰은 커피를 기다리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의 작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커피에 쓸 $3를 대신 효과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용해 보려 합니다. 그 금액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쓰인다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 톰은 그 $3로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했어. 그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부처를 찾고 그곳에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 예를 들어 그는 말했다. 이 $3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에게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결국에는 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는 톰의 이야기를 그저 독특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흔히 커피를 사 마시는 사람들이 톰이 이야기를 듣고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 중 다수가 톰처럼 소의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지. 그들은 자신이 주로 이용하던 커피 가격만큼을 차라리 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꼈어. 어느 날 톰은 그 커피숍에서 우연히 피터 싱어 본인을 만나게 되었어. 싱어는 그곳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명을 받았지. 싱어는 톰에게 어떻게 그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고 톰은 이렇게 대답했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톰은 이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 이타주의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의 작은 실천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커피숍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서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지.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 작은 이타적인 행동이 모여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톰의 이야기는 또 다른 톰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른 톰들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렇기에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무척이나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는 앤스콤의 의도에 대한 이론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친구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존은 그날 밤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즈넉한 불빛 아래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그는 벌컥 문을 열고 나갔다가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미아한 친구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앤스콤의 의도 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깊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방금 제가 문을 열고 나간 이유가 궁금하셨죠? 이런 사소한 행동도 사실은 복잡한 의도가 얽혀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존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움직인 행동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있었어요. 막연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났고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두 번째로 제 머릿속에는 밖에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타고난 호기심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도는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강의처럼 말하지 말고 다르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친구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 지난달에 있었던 동네 축제를 떠올려 봅시다. 존이 말했습니다. 철수라는 친구가 축제에서 큰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어.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갑자기 무대에 올랐는지 궁금해했지. 그중 일부는 그가 주목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의도도 있었지. 하지만 그의 주된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 친구들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수는 당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갑작스럽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의도를 가졌던 거야. 자신이 가진 유일한 기술, 즉 노래로 그를 돕고 무대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지. 이는 인도적이며 즉각적인 의도였어. 그렇지만 철수 본인에게조차
그런 의지가 속속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결국 그는 무대에 올라가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불렀고 이는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났지. 존은 생긋 웃으며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적 동기와 의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야. 앤스콤은 이를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 단순히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해. 존의 이야기와 설명에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잠겼고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행동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 각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졌으며 모든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